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자료들, 여성 오르가즘에 관한 건데요.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흔히들 뭐랄까, 삽입의 깊이, 속도, 각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만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너머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 스킬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신체적인 거, 또 심리적인 거, 그리고 관계적인 요인까지 이게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험이거든요.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런 통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요. 당신의 자료 속에 있는 과학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관계 심리학, 또 실질적인 조언까지 다 아우르면서 궁극적인 성적 만족으로 가는 길을 좀 탐색해 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지점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그 G스팟 이야기요. 아, G스팟이요. 흔히 그 질 입구에서 한 3, 4cm 안쪽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오르가즘을 일으킨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요,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특정 신경이 거기에 막 밀집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구조물로서 G스팟이 명확하게 증명된 건 사실 없습니다. 뭐 MRI를 찍거나 조직 검사를 해도 확인이 잘 안 됐고요. 심지어 유전자가 완전히 같은 일란성 쌍둥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도 이 G스팟 경험 유무가 서로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주관적인 경험인지를 좀 보여주는 결과죠. 그럼 그동안 왜 그렇게 뭐랄까 해부학적 실체도 좀 불분명한데 G스팟 찾기에 집착했던 걸까요? 자료에 혹시 그런 배경 설명 같은 것도 있었나요? 괜히 이런 집착이 서로에게 부담만 주고 어쩌면 질범을 방해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명확한 이유를 딱 제시한다기보다는요. 우리가 G스팟이라고 생각했던 그 부위의 자극이 사실은 훨씬 더 크고 복잡한 구조물, 바로 클리토리스 복합체, 클리토럴 컴플렉스의 내부를 자극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가 보통 겉으로 보는 클리토리스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요. 실제로는 질 주변으로 아주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그리고 남성 음경보다도 훨씬 많은 한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8,000개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삽입할 때 느껴지는 쾌감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이 내부 클리토리스 구조가 간접적으로 자극받아서 생기는 걸 수 있다는 거죠. 아, 간접적인 자극이다. G스팟이라는 점을 찾는 게 아니라요. 네, 그런 시각이 이제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요, 그 여성 사정 현상이라고 알려진 거 있잖아요. 이게 요도 근처에 있는 스킨샘이라는 기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스킨샘이 남성의 전립선하고 발생학적으로 기원이 같아요. 아, 정말요? 전립선이랑요? 네, 그래서 이 발견은 뭘 시사하냐면 소위 G스팟 부위를 자극했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어쩌면 남성의 전립선 오르가즘하고 비슷한 메커니즘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점을 찾는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결국 오르가즘이라는 건 뭐 G스팟이 있냐 없냐 이런 논쟁보다는 뇌의 특정 영역, 뭐 측중격핵이나 시상하부 같은 곳이 활성화되고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나오고 반대로 대뇌피질 활동은 줄어들고 이렇게 몸과 마음 전체가 관여하는 아주 복잡한 생리 반응이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에서는요, 신체적인 접촉이 전혀 없이도 그냥 섹스에 대한 기대감 같은 그런 심리적인 요인만으로도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해요. 와, 기대감만으로요? 네. 그만큼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든지 파트너와의 친밀감 같은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듣고 보니 더 그렇네요. 그럼 이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시간 차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여성이 보통 5분에서 20분, 남성은 2분에서 4분 정도로 차이가 꽤 나잖아요. 이 차이만 봐도 삽입 전에 충분한 전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가 정말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의 약 75% 정도가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즘을 경험하기 어렵다고 답했어요. 75%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만큼 많은 경우에 클리토리스 자극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뜻이겠죠. 물론 관계 중에 파트너가 보내는 비언어적인 신호들, 예를 들어 뭐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반응들을 알아차리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흔히 보여주는 그런 과장된 신음소리, 나 막 허리가 활처럼 휘는 모습,
이런 거에 너무 현혹되면 안 돼요. 아, 그런 장면들이요. 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여성분들의 87%가 파트너의 자존감을 좀 세워주려고, 그리고 66%는 관계 시간을 좀 줄이려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척 신음소리를 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거든요. 헉, 87%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와, 뭔가 파트너를 만족시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솔직한 소통을 막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핵심은 결국 다시 솔직한 대화로 돌아가야 하는 거군요. 모든 사람에게 맞는 무슨 황금 각도 같은 건 없다는 거고요. 맞아요. 정답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서로 좀 편안하게 판단이나 비난 없이 자기 선호도나 욕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핵심은 안전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선호도, 욕구, 심지어는 좀 불편하게 느끼는 점까지도 어떠한 판단이나 비난에 대한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요. 대화를 시작할 때도 나는 우리의 관계가 정말 소중하고 함께 더 깊은 만족을 찾아가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말로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관계 중심적인 접근.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렇게 충분한 전의가 있고 또 솔직한 소통이 윗바탕에 깔려 있다면 그 위에 이제 체위라든지 뭐 깊이, 속도, 각도 같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더해져서 쾌감을 더 높일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뭐 정상이를 약간 변형해서 클리토리스 접촉을 늘리는 자세, CAT라든지 아니면 여성이 좀 더 주도권을 갖는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런 자세들이 클리토리스 자극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죠. 반면에 후배위처럼 깊은 삽입이 가능한 자세는 또 파트너가 혹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지 반응을 잘 살펴야 할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일정한 속도나 강도로만 계속 움직이는 것보다는 강약 조절 그리고 완급 조절을 하면서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르가즘이라는 게 긴장감이 쭉 고조되다가 어떤 특정 리듬의 수축으로 이어지는 현상이니까요. 파트너의 흥분이 점점 고조되는 것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자극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가는 방식, 이런 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 강약과 완급 조절, 일정한 게 능사가 아니군요. 그렇죠. 변화를 주는 거죠.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보니까 여성의 오르가즘이라는 게 정말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그 G스팟 신호와 너머의 클리토리스 복합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충분한 전의와 교감, 또 무엇보다 중요한 파트너와의 솔직하고 열린 소통, 이게 핵심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오르가즘이라는 것이 때로는 신체적인 자극이 전혀 없이도 단지 섹스에 대한 기대감 같은 아주 순수한 심리적 요인만으로도 촉발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들을 넘어서서 오직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연결만으로 당신과 파트너의 관계에서 과연 얼마나 더 깊은 차원의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